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부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량에서 이동 중에 영상 인트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영상 인트로도 인트로인데 오늘 리뷰할 제품 자체가 마이크거든요. 무선 핀 마이크. 제품명은 싱코 W 마이크 T1 모델입니다. 제품명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싱코 T1 마이크라고 앞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차에서 리뷰를 하는 이유는 그를 리뷰를 하면은 좀 극악의 상황에서 마이크가 어느 정도까지 이 핀 마이크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좀 퍼포먼스가 발휘가 되는지 확인을 쉽게 해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카메라는 옆에서 제 친구가 붙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일단 지금 듣고 계신 이 목소리는 싱코 T1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에서 그 오디오 밸런스는 이제 0으로, 데시벨은 0으로 맞춰놓은 상태고, 그리고 싱코 T1 마이크에서 오디오 볼륨은 3으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음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싱코 T1 무선 마이크로 수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제가 오디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 소리가 마이크에 얼마나 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크 거리, 그러니까 핀 마이크의 거리랑 소음이 발생하는 거리랑 근거리면 근거리일수록,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음이 좀 많이 수음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럽게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음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극악인 상황이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음이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제 비교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다른 핀 마이크나 지향성 마이크는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파나소닉 루빅스 S1 모델의 빌트인 마이크, 기본 마이크로 이제 녹음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파나소닉 S1 빌트인 마이크입니다. 에어컨은 껐고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제가 했던 싱코 무선 T1 마이크로 수음을 했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어컨을 한번 최대한 강으로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에어컨을 강으로 튼 상태인데, 솔직히 이제 핀 마이크보다 성량으로 지금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녹음이 되고 목소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오디오 볼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별도로 손을 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디오 밸런스는 이제 0으로, 데시벨은 0으로 맞춰. 에어컨은 껐고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소리의 차이가 바로 느껴지시죠? 도로에 차가 조금씩 다니고 아스팔트도 좀 오래된 도로라서 소리도 많이 나는 편인데, 싱코 T1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목소리가 정확하게 수음이 되며 주변 환경에 따른 소음이 많이 감쇄가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파나소닉 기본 마이크도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싱코 T1 마이크와 비교할 바는 못 되네요. 그러면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수음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극악인 상황이 맞기, 기본 파나소닉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변부 소음이 에어컨을 켜니까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싱코 T1의 경우에는 에어컨 소리가 크게 들리긴 하지만 제 목소리 또한 비교적 또렷하게 들리고요. 반대로 카메라 내장 마이크, 기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영상에 담긴 목소리, 그러니까 수음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싱코 마이크의 경우 인물의 소리를, 그러니까 마이크 착용자의 목소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담아내는데 효과적인 마이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수음 테스트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번에는 제품의 구성품이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매뉴얼을 제외하고요. 핀 마이크, 연결 어댑터 2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연결 어댑터는 스마트폰용, 그 다음에 카메라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를 핫슈나 콜드슈 같은 부속에 고정하라고 연결 어댑터도 같이 줍니다. 보관하라고 파우치도 주는데 이게 진짜 깨알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마이크를 보관하고 어디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한데, 파우치가 있어서 적어도 보관을 하는데 제품이 다칠까 혹은 선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덜하게 되니까요. 제품의 크기는 솔직히 약간 좀 큰 편입니다.
최대 길이는 약 9.8cm, 넓이는 약 6cm, 높이는 약 1.5cm 정도가 돼요. 제품의 후면에는 벨트나 주머니에 착용할 수 있도록 이제 클립이 장착되어 있고요. 윗면에는 이제 전원 버튼과 젠더를 연결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볼륨과 채널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처럼 생겼어요. 마이크 쪽에 당연히 이제 집게가 달려 있어서 옷깃이나 뭐 이런 데다가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서 깨알 같은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의 단선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이 잘 꺾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젠더의 끝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이크의 그 이음 부분, 선하고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이런 식으로 한 겹 더 커버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이극 젠더 부분에 스크류를 달아서 트랜스미터에 연결을 할 때 빠지지 말라고 단단히 고정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해놓기도 했어요. 이거는 카메라와 연결하는 케이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꺾이는 부분에 커버 처리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마이크 부분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기는 해요. 그리고 제품의 스펙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품의 스펙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입니다. 전원 버튼을 켜면은 제일 처음에 채널이 보여지게 되고요. 채널은 최대 16개의 채널을 지원합니다. 사실 이제 개인 유튜브 용도로 1인 크리에이터가 사용하기에는 16개 채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많은 마이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은 간단해요. 리시버와 트랜스미터의 연결을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채널만 동일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볼륨 값은 리시버와 트랜스미터 모두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최대 한 5단계로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각 값의 변경은 채널 같은 경우에는 꾹 누르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륨 버튼은 톡톡 눌러주기만 하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LED 램프의 녹색불이 깜빡이고요. 채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이제 리시버의 붉은색 LED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직관적인 스펙, 그리고 사용법, 이게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먼저 단점은 내장형 배터리가 아니라 외장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AA형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제품을 구매해서 배터리를 처음에 주지 않기 때문에 구매 후 좀 바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배송 받기 전에 미리 배터리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는 4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배터리만 준비가 되면은 이제 충전을 깜빡 잊었더라도 배터리 공급으로 전력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할 시간을 이제 소비하지 않아서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게 다 돈이기도 하고 그만큼 제품의 무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단점은 이제 크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제품이 좀 큽니다. 최근 카메라 이제 무선 마이크 시장에서 이만큼 큰 녀석은 솔직히 소비자들에게 이제 외면받기가 쉽거든요. 작고 비교적 성능도 나쁘지 않은 제품들을 이제 뭐 이마트나 아니면 이런 대형 마트에서도 판매가 되고 쉽게 구매가 가능해요. 온라인은 물론 훨씬 더 쉽게 구매가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히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조금 떨어뜨리는 요소가 바로 이 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은 오디오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경우에 리시버에 이어폰을 꼽는 별도의 슬롯이 없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에 직접 이어폰을 꼽아서 모니터링을 해야 해요. 근데 이게 왜 단점이냐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니 RX 마크 M7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단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카메라에 해당 제품을 장착을 하고 이어폰으로 오디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카메라들한테는 분명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넣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이어폰을 카메라에 꼽나 리시버에 꼽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딱히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1대1 매칭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개의 리시버에는 한 개의 트랜스미터만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명이 동시에 나오는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데 이때 제품을 이용을 하려면은 2대의 카메라에 2대의 리시버를 각각 연결하고서 그 다음에 리시버에 다시 2대의 트랜스미터를 채널을 다르게 해서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 제품 4개가 필요한 거죠. 리시버 2개, 트랜스미터 2개. 근데 요즘에는 이제 2채널의 무선 마이크들이 경제적 가격으로 어렵지 않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직구는 물론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1대1 매칭만 된다는 부분이 저는 제일 크게 아쉬웠어요. 다시 말하면 1인 미디어에 적합한 거지 여러 명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영상에는 좀 사용이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점을 뒤로 하고서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수음 테스트. 이 결과는 솔직히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격은 대충 15만원 선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병행 수입을 하면 비싸니까 그냥 직구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솔직히 15만원 선에서 이 정도 수음이 되는 마이크 구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보신 수음 상태가 마음에 드신다면 해당 무슨 핀 마이크, 그러니까 싱코 T1 마이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비디오 라이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